네, 안녕하세요. 연수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정주희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본 연수고 1학년 시험지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시험 범위가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부교재가 58%인데 이게 지문은 개수를 따지고 보니까 32개의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33%로 18개의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4과로 한 과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 비율이 9%로 문제 출제는 2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 50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시험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지문 개수로 이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 교과서는 6.7%로 2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정말 많았어요. 네, 56.7%.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18문제 중에 36.7%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의고사랑 부교재 문제 수를 보면 모의고사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객관식 하나,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는 객관식이 18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2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객관식 10문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비중 출제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공지는 좀 하셨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을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감안하고 서술형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문항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항이 한 문제 있었어요. 그 한 문제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빈칸 추론 5문제, 주제 제목 요지 이렇게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비중이 빈칸 추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약문이 3문제나 늘었어요. 작년에는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2문제가 증가해서 3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항상 뭐 3문제, 2문제여서 유형은 똑같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27개, 서술형이 3개였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객관식 문제가 25개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지금 2문제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거기에 문제 수를 생각해보면 3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읽고 빨리 푸셔야 돼. 더군다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는 아마 시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수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지도 그냥 무난했고 선지에 나오는 어휘도 사실은 되게 무난했어요. 그럼 이제 관건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좀 촉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외워야지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조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를 외워서 쓰는 거지만 단어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단어를 써서 단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제목을 쓰는 문제여서 그거는 단어 수가 7단어로 써야 되는데 주어진 단어는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문장이 아니라 구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서술형 외워야 되는 것도 지금은 괜찮았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첫 번째로는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하나 추가하셨어요. 연수여고는 매번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시거든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영영풀이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학교 때식의 그런 어법 문제, 그러니까 각 지문에 있어서 중요한 어법을 뽑아서 개를 선지로 쓰셔서 어법 문제를 출제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친구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유형이 조금 새로워서 그렇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됐고요. 또 다른 특이점은 간접쓰기, 순서랑 삽입 문제를 6문제나 내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시험지 보니까 2-3문제? 아니면 이제 4문제, 많아도 4문제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6문제를 출제를 하셨다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아이들이 흐름을 잘 못 잡나? 흐름을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한다고 치면 기말고사 때는 제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중간고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간을 봐요. 얘네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간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 때는 조금 어렵게 되십니다. 범위는 그냥 그대로 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서 삽입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애들이 단순히 순서 삽입 지난번에 나 외워서 다 풀었는데 요번에도 외워서 풀어야지, 그 정도면 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노려서 아마 좀 변형을 내서 애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똑같아요. 계속 외워서 써야 되는 거. 근데 요번에는 선택지를 좀 많이 주셨지만 아마 다음 시험에는 글자 수가 좀 길어질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 수는 조금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문제 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시험 성적이 나와서 이게 이제 딱 결과가 펼쳐지면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겠죠. 요 정도면 괜찮겠다, 변별력 판단하기에. 그러면 지금처럼 2문제가 올라간 27문제의 객관식과 서술형 3문제 이렇게 계속 출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말고사 때는. 사실 저희 반 친구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 타이머를 두고 시험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그거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불편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시험 대 보니까 긴장감이 너무 높아져서 되게 불편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줘서 본인이 조금 빨리 읽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아이가 이제 준 코멘트 중에는 방학 때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연수여고 1학년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대요. 학교 시험 문제가 사실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되게 모르잖아요. 말로만 듣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2주일 공부하고 체감해서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처럼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이가 말한 게, 제가 이제 지금은 없는데 마지막에 정리해서 노트를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거를 아이들한테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으로. 근데 아이들이 그게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그걸 요약문도 제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동의어도 같이 적어놓고, 주제문도 적어놓고, 하다못해 주제문도 영어로 적어주기도 하고 한글로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기말고사 때도 조금 더 제가 부지런하게 해서 좀 더 좋은 자료로 아이들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